11월 5일 미국 대선이 열리는데, 알다시피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경제와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향후 5년의 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 방향과 정책 변화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요. 여론조사에서 좀 트럼프가 좀 된다 그런다면 올라가는 거고, 또 해리스가 좀 된다 그런다면 또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용재영님, 이제 곧 미국 대선인데 우리나라 주식판도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총 맞았을 때 형님 아침 방송에서 이제 슬슬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이 장면 나오는 거 딱 보고 나서 뭘 느꼈냐? 야, 저는 어차피 주식쟁이다 보니까 야,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나도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등등. 형님은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를 모아가면 어떨까요? 아니면 요즘에는 또 해리스가 치고 올라오니까 해리스 관련주를 모아가면 어떨까요? 형님은 누가 당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누가 이겨야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형님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하자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죠. 날짜로는 정확하게 올해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열리는데, 알다시피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경제와 각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향후 5년의 수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 방향과 정책 변화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항상 주목을 하는 이유겠죠. 가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를 하고 이제 부통령이었던 해리슨을 이제 공식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슨 이렇게 이제 붙게 되었는데,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정확하게 저도 예측이 아직 안 됩니다. 워낙 박빙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해리스가 추진하는 정책과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방향 자체가 보수적 경제정책, 감세, 규제 완화, 이민 단속, 그 다음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경제정책, 청정에너지 투자, 의료개혁, 사회적 불평등 해소, 좀 이걸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우선주의를 가장 최우선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생각했던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질서와 그 다음에 안녕, 그 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많은 지원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안보 분야에서도 각국 나라의 함대들을 파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하긴 하되 우리의 이득을 좀 챙기면서 하자 라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가장 맨 위가 무조건 미국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미국 우선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 쪽에서도 좀 보게 된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알다시피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기업가 출신으로 일어나서 사업을 성공시키고 부동산 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친기업적인 정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감세도 많이 할 거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이 하는 좀 모습이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뭐냐, 부자 감세, 안 된다.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돈을 더 걷고, 그 다음에 기업 규제를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 정책도 좀 많이 달라요. 알다시피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안 받아들여요. 난민들, 이민들, 야,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포용의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난민들과 이민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냐, 받아들이자라는 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우리 전 나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RE100이라는 재활용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려고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직은 트럼프 쪽은 기존의 연료 사업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과 석유로 가는, 화석과 기름과 석유가 되는 쪽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의료와 사회 외교적인 부분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좀 달라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트럼프가 이제 나토에 대한 지원 축소를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한 지원 축소를 주장을 하고 미국 외 국가들의 방위비 증액, 그다음에 방산, 우주 종목들에 대한 이제 강세가 예상되는 건데, 한미 연합만 봐도 그렇죠.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 이제 방위비를 계속해서 좀 증가를 시켜달라. 우리가 한국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드니까 한국도 좀 자금을 좀 많이 해달라.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거고, 또 가상화폐주들도 좀 보이는 게 이제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압수를 했는데 그 압수한 비트코인을 당장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놓는 게 아니라 그냥 저축을 할 거라고, 그냥 축적을 해놓는다고 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된 주식들도 강세를 좀 띄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겠다. 그동안 너무 오래 끌어왔으니 이제 자기가 중재자가 되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맺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게 되면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또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특히 이제 남북 경협주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하고 있을 당시에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도 나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과 외인들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미 과거 전력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또 원활하게 풀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주들이 또 가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환경 관련된 것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 태양, 풍력, 조력, 기후 변화,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리화나라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불법이고 이제 미국도 불법인데, 마리화나가 이제 마약이라고 우리가 치부를 하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마리화나를 그냥 합법으로 허용해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마리화나를 좀 합법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요. 여론조사에서 좀 트럼프가 좀 된다 그런다면 올라가는 거고, 또 해리스가 좀 된다 그런다면 또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는 거는 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단기적인 테마가 형성이 돼서 그 단기적인 형성된 테마를 바탕으로 종목을 잠깐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결국에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테마주들이란 말입니다. 이 시효가 언제 끝나냐? 결국은 대선 끝나고 나면 다 묻혀질 뉴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차라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러한 종목들 단타로 뭐 물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것보다도 어느 사람이 11월 5일 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발표가 아예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종목들을 찾아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사람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협정을 맺어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이걸 차라리 결과론적인 걸 놓고 보는 게 더 매매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확실히 되고 나서 우리나라와 어떤
협력을 갖춰서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서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공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 해리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게 되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1원칙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원금을 지키는 것,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이걸 가장 먼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으면 기회는 오게 됩니다. 원금을 많이 까먹지 않게 되면 시장은 우리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너무 위험한 매매, 급등주, 세력주 이런 거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타 매매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현명한 현인이 돼서 같이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또 제가 영상을 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